있습니다. 조금 전부터 행사에 대비한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고요. 잠시 후 12시 반부터 당원과 취재진이 입장합니다. 그제와 어제 이틀간 실시한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 최종 결과는 3시 40분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어제까지 진행된 당원 투표율 52.62%로 마무리됐는데 지난 대선 전당대회 투표율 63.8%와 비교하면 10%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결과가 발표되면 당선자의 수락 연설과 기자 간담회가 진행됩니다. 네, 경선 과정에서 두 후보 간 경쟁이 치열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예측되고 있습니까? 네, 두 후보 모두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만큼 판세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결국 투표함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문제를 놓고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여왔기 때문에 당원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에 특히 관심이 모아집니다. 4강까지 진출했던 탄핵 찬성파 안철수 의원과 탄핵 반대파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지표가 어디로 움직였을지가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놓고도 두 후보의 온도차가 있었던 만큼 이 역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고양 킨텍스에서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사흘째 경청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속초 등 동해안 벨트를 찾아 시민들을 만나는데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어촌 활성화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틀째 강원 지역 경청 투어를 진행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속초 중앙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힘든 시기라며 함께 이겨내자고 당부했습니다. 내란도 이겨낸 위대한 국민이라며 새로운 희망을 위해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배달 플랫폼 문제에 대한 관심도 나타냈습니다. 배달 플랫폼의 횡포를 막아달라는 상인 요청에 이 후보는 횡포가 심하죠라고 되묻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SNS를 통해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어업 활성화 공약도 밝혔습니다. 수산 공익 직불금을 인상해 어민 소득을 증대시키고 레저 관광 산업을 키우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청년의 어촌 정착 지원을 위해 정착 지원금 인상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후에도 양양과 강릉, 동해 등에서 어민들을 만납니다. 이 후보가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 후보의 선거법 공판에 속도를 내는 서울 고법에 날을 세웠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파기환송 하루도 안 돼 재판부와 공판 기일이 지정됐다며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어제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가 무산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선 민심의 분노를 체감하며 반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 정대철 헌정 회장을 예방합니다. 정 회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2시 헌정회에서 한 전 총리를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한 전 총리에게 민주주의와 정치 회복,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용서와 화해, 포용의 정치로 국론을 통합하고 정치의 중심을 국회로 끌어들여 입법의 달인이 돼야 한다고 조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향대와 을지대, 인제대 등 의과대학 5곳이 한 달 이상 무단 결석한 학생 1,900여 명에 대해서 재적 예정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의대 학장단과의 회의 결과 더 이상의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유급과 재적 등 학칙을 원칙적으로 적용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순천향대 의대생 600여 명 전원이 학교 측에 복귀 의사를 밝혔고 건양대 의대생들도 복귀 면담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또다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를 향해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재무장관까지 여론전에 가세한 가운데 올해 2차례 동결된 금리는 다음 주에 열릴 세 번째 금리 회의에서도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오는 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휘발유 가격, 식료품 가격,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내려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관세 덕분에 돈이 들어오면서 고용시장도 강세라면서 금리 인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He should reduce interest rates. I think I understand interest a lot better than him because I've had to really use interest rates. But we should have interest rates go down.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금리를 내리지 않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까지 거론하다가 참모진의 만류 등을 고려해 이후 직접적인 비난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번 금리 결정을 앞두고는 핵심 참모인 미국 재무장관까지 방송에 출연해 금리 인하 여론전에 가세했습니다. We are seeing that 2-year rates are now below Fed funds rates. So that's a market signal that they think the Fed should be cutting. 연준은 앞서 지난 1월과 3월 기준금리를 모두 4.25%에서 4.5%로 동결했고 이번에도 시장에선 동결 전망이 우세합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고물가와 저성장을 동시에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트럼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당분간은 시장 지표를 신중히 살펴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한미양국이 지난 1일과 2일 워싱턴 DC에서 제26차 통화국방협의체 회의를 열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서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협력하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통화국방협의체 회의는 한미 간 안보 협의를 위해 2011년부터 열린 고위급 회의체로 매년 한두 차례 한미가 번갈아 개최해왔으며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것입니다.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유가 정보 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이번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1리터에 1,635원 50전으로 일주일 전보다 10전 내렸습니다. 대한석유협회 측은 지난주까지 2주 연속 국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올랐고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됐지만 인하율이 축소돼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국내 제품 가격이 상승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휴 첫날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부지방에는 5에서 20mm, 중부지방과 제주에는 5mm 정도의 비가 더 내리겠고 비는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비 소식이 잦습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어린이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인 월요일 밤에 다시 전국에 비가 오겠고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순간풍속 초속 20에서 25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칠 때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호남과 경남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낮아져 선선합니다. 서울이 14도, 대전과 전주, 대구가 15도, 강릉과 광주, 부산은 1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고 금요일에는 전남과 경남, 제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이렇게 예방해주세요. 첫 번째,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시야가 좁아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사용을 자제해주세요. 두 번째, 통화나 긴급한 연락 등 스마트폰을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 안전한 장소에 멈춘 후 사용해주세요. 세 번째,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휴대폰 사용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도로에서는 주변의 차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어폰 사용을 자제하거나 볼륨을 낮춰주세요. 보행자 사고 예방, 안전을 위한 개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